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 4입니다. 서코니의 베스트셀러,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 스피드 4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엔돌핀 스피드 3와 엔돌핀 스피드 4를 딱 1대1로 맞비교하는 그런 컨텐츠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하나 보시면서 어떤 게 업그레이드가 됐고 어떤 게 다운그레이드가 됐는지 저희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미드솔의 리어프 쪽의 높이는 36mm, 코어프 쪽의 높이는 이제 28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엔돌핀 스피드 3하고 동일해요. 이 엔돌핀 스피드 4는요, 이 미드솔에 사용되어 있는 파워런 PB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엔돌핀 프로 4에는 상층부에는 파워런 HG가 사용되어 있고 하층부에 파워런 PB가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엔돌핀 프로 4와는 차별화하기 위해서 위에 상층부와 하층부 모두가 다 파워런 PB 소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엔돌핀 스피드 4에 사용되어져 있는 파워런 PB는 엔돌핀 스피드 3에 비해서 이 단단함이 한 10% 정도 단단하다고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위한 거라고 브랜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드솔이 오히려 말캉말캉한 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게 스피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고 아래를 발을 내려다 보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져 있는 형태예요. 약간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게끔 일단 미드솔의 디자인이 바뀌었다. 이 엔돌핀 스피드는 원래 출시할 때부터 스피드를 내기 위한 신발로 나왔고, 이 지아미트리예요. 이 굴곡을 좀 줘서 이 곡선이 발걸음을 훨씬 편하게 하면서 효율을 높이게 되어 있다. 이걸 이제 브랜드에서는 스피드롤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작인 엔돌핀 스피드 3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엔돌핀 스피드 4도 어떤 이런 효율을 높이는 이 지아미트리가 있다. 브랜드에서 이제 윙드 나일론 플레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만 날개처럼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는 나일론 플레이트가 안에 삽입되어 있어요. 이 나일론 플레이트가 카본 플레이트 들어있는 것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저희 이제 러너비님들의 댓글이 많아요. 나일론 플레이트는 여러분 굉장히 잘 휘어져요. 유연하다. 하지만 폭발적인 스피드, 탄성을 원하는 러너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유연해요. 어떻게? 요렇게 보이세요? 신발 이렇게 휘어지는 거? 엔돌핀 프로4는 얘 휘어볼게요. 휘어지는지 이거 보세요. 제가 있는 힘껏 하는데 신발의 가운데가 휘어지나요? 안 휘어지죠 여러분. 이 강인함이 결국 우리가 토우프 할 때 내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당길 때는 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힘을 얘가 끝까지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이 스티프니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막 러닝을 시작해서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러닝화를 신다가 엔돌핀 스피드 4처럼 뭔가 플레이트가 삽입돼서 나의 달리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는 입문 러너들에게는 되게 달릴 때 편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트레이너로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무리가 안 가요. 뭐 종아리 부상이나 신스프리트나 이런 데 부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미드솔만 있는 것보다는 탄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러닝화를 대회에서 레이싱화로 쓰기 위해서 나의 어떤 포텐셜을 진짜 한도까지 끌어내는 러닝화로 생각하고 사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실망을 하죠. 이 상대적인 거다, 굉장히. 어쨌든 얘는 굉장히 유연한 나일론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엔돌핀 프로4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신발이다. 그 나일론 플레이트가 이 엔돌핀 스피드 3와 엔돌핀 스피드 4가 곡선이 달라요. 엔돌핀 스피드 4는 곡선이 훨씬 더 가팔라졌어요. 발도동을 할 때 추진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됐다. 이번에 엔돌핀 스피드 4로 바뀌면서 어퍼가 많이 바뀌었어요. 발등을 덮고 있는 이 엔지니어드 메쉬의 이 조직이 바뀌었어요. 구멍 같은 게 보이시나요? 안쪽에 오렌지 컬러가 이렇게 비쳐 보이죠. 구멍으로 비쳐 보이는 건데, 발등을 덮고 있는 이 어퍼의 신축성은 굉장히 좋은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도 열을 밖으로 배출하고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이 엔지니어드 메쉬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슝슝 바람이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물망처럼 생겨져 있는 설포가 바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발등을 덮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하나는 이 설포의 위쪽에 발목과 닿는 부분에 패딩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좀 바뀌었어요. 이게 이 망사처럼 메쉬 구조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포가 굉장히 통기성이 좋아졌어요. 발등을 덮는 어퍼보다 설포가 더 통기성이 좋아요. 발 등으로 나오는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서 아주 최적입니다. 엔돌핀 스피드 3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벤틸레이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는데 뒤에서 보면요,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포 쪽으로 말고 발등으로 공기가 나오는 거 밖에는 열이 발산되기가 힘들었던 구조라고 하면 이번에 엔돌핀 스피드 4로 바뀌면서 벤틸레이션이 아주 훌륭해졌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전작의 아주 작은 요소도 찾아내가지고 그걸 다 업그레이드를 해놨습니다. 아일릿이 앞쪽에 2개는 그냥 홀로 구멍을 뚫어놨고요, 어퍼에. 나머지 2개는 이쪽에다가 그냥 루프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아디다스에서 이런 거 만들면 악마의 뿌리 같은 거 영상이 딱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딱 뒤를 넘겨보면 이 뒷부분에 봉제되어 있는 거가 발등에 닿지 않게끔 이 설포를 잡는 좌우측에 있는 원단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발등에는 원단이 닿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혀 느낌이 없다. 또 하나는 이제 전작과 비교했을 때 보시면 아일렛의 수가 5개, 그리고 전작은 6개예요. 그래서 슈레이스의 각 칸칸별 간격이 조금씩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슈레이스를 묶었을 때 발등의 압박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더는 느낌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작에 비해서 많이 좀 달라졌다. 미세하게 발목을 조여주는 공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이스가 바뀌었다. 엔돌핀 스피드 4가 아주 미세하게 베이스가 넓어졌는데 딱 넓어진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아치 앞쪽에, 그러니까 우리 발이 가장 이렇게 넓은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이 앞부분과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부분, 이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엔돌핀 스피드 3가 이게 압박감이 있어요. 워딩으로 그냥 표현하자면 안에 있는 공간이 좀 좁다, 발볼이 좁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발볼이 좁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발볼은 괜찮거든요. 근데 발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래쪽 되게 애매한 곳이에요. 표현하기 애매한 곳, 발볼 바로 아래쪽에 복숭아뼈 바로 앞쪽 요 부분, 살이 많은 부분 있잖아요, 다리에. 요 부분이 약간 압박감이 있어요. 그런데 엔돌핀 스피드 4가 되면서 이 어퍼에 아주 미세한 그 공간감을 잡았어요. 아, 놀랐습니다. 이거를 딱 신었을 때 이걸 신고 나서야 비로소 엔돌핀 스피드 3가 불편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공간감이, 여유가 생겼다. 그러니까 소재는 안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만져보는 이 원단 패브릭 있죠? 이 발 목에 닿는 부분, 이 카라, 그 다음에 이 뒤꿈치, 이 옆에를 다 두르고 있는 이 부분의 소재는 딱 만져보시면 이거 전작과 동일하구나. 이게 이제 전작인 엔돌핀 스피드 3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모델의 주 목적은 데일리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닝용 러닝화로 브랜드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스피드 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게 이제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러닝화들이 대개의 경우 힐 카운터 부분을 굉장히 구조물을 없애서 경량화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돌핀 스피드는 엔돌핀 스피드 3 때도 그랬고 엔돌핀 스피드 4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만져보시면 힐 카운터 아래쪽이 굉장히 하드하니 잘 잡아줘요. 그래서 발 뒤꿈치의 락다운이 이제 굉장히 견고하게 잘 잡아준다. 이게 이제 이번에 엔돌핀 스피드 4의 아웃솔이고요. 얘는 엔돌핀 스피드 3의 아웃솔입니다. 이 엔돌핀 스피드 3의 이 아웃솔이 비 오는 날 가서 트랙에서 뛰었었거든요. 그때 약간 이 접지력이 조금 안 좋았어요. 지면과 닿는 아웃솔의 러버의 면적이 넓어 보이지만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력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면 엔돌핀 스피드 4의 이 아웃솔은 엔돌핀 프로 4의 아웃솔과 거의 유사하죠, 여러분. 포어프 쪽과 거의 전장의 러버 아웃솔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 스피드 4로 바뀌면서 아웃솔의 접지력이 굉장히 개선됐다. 그리고 아웃솔의 접지력이 개선된과 동시에 내구성도 개선됐다. 엔돌핀 스피드 3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12g이었고요. 엔돌핀 스피드 4는 224g입니다. 12g이 무거워졌어요. 데일리 트레이너 중에는 굉장히 경량에 속한다. 하지만 전작에 비해서는 한 12g 정도 무거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엔돌핀 스피드 4의 가격은 209,000원입니다. 네, 엔돌핀 스피드 3는 199,9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10,000원 올랐죠.
그래서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한쪽에는 엔돌핀 스피드 3를 신고 또 한쪽에는 엔돌핀 스피드 4를 신고 또 뛰어봤어요. 아주 명확하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신발을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느껴져요. 엔돌핀 스피드 3만 신었을 때는 어퍼의 공간감이 그때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엔돌핀 스피드 4를 우측에 신고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엔돌핀 스피드 4를 신은 이 우측 발의 앞쪽과 이 뒤꿈치 쪽을 잡아주는 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왼쪽 발에 신었던 엔돌핀 스피드 3가 불편하다는 아닌데 압박감이 살짝 있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딱 느껴지는 게 발등의 설포. 와, 이렇게 뭔가 미세하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두 신발을 비교할 때는 설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엔돌핀 스피드 4는 메쉬 망으로 되어 있는 것도 훨씬 더 통기성이 좋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등을 덮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소프트합니다. 의식이 잘 안 돼요. 이에 반해서 엔돌핀 스피드 3는 굉장히 착화감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어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답답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질감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드솔의 파워런 PB의 약간 단단함, 이게 한 10% 정도 약간 단단한 쪽으로 레시피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힘으로 달릴 때 소프트함은 비슷한데 튕겨주는 반발력에 있어서는 엔돌핀 스피드 4가 약간 차이를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미세하게 느낄 정도로 뭐 크게 개선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진짜 내가 한번 양발에 어떤 게 진짜 좋은 거야 라고 신어봤을 때 엔돌핀 스피드 4가 그래도 조금 더 단단하고 그래서 튕겨주는 탄력이 더 좋게 느껴진다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게 락다운 된 상태로 천천히부터 되게 빠르게끔 해서 한 5km를 넘어갔는데 왼쪽에 엔돌핀 스피드 3에 특히 발 뒤꿈치 쪽이 이거 살짝 이게 쪼여오나?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5km 넘어가고 나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약간 아치 앞쪽에 있는 발볼 쪽도 약간 좁은지 이 양쪽이 이제 다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5km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측은 뒤꿈치 쪽의 압박감도 제로, 발볼 앞에 복숭 앞에 바로 앞쪽에 있는 살 많은 곳 여기 압박감도 제로예요. 제 느낌으로 봤을 때 우측의 엔돌핀 스피드 4의 착화감이 전작보다 훨씬 낮았다. 이전에 솔드아웃이 돼서 정말 사기 어려웠던 엔돌핀 스피드 3의 지금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돼서 관심 가지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어보고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셔도 좋고요. 가격은 10,000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해서 밸류가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내가 러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209,0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본적인 트레이닝용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대회 때 종종 신고 나가시면 아주 만족할 만한 신발입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반발력도 굉장히 좋고 락다운도 잘 돼서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발 찾으신 분한테 굉장히 최적이고요. 대신 나는 굉장히 폭발적인 탄성과 어떤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된 것과 같은 반발력을 원한다, 얘를 사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아식스의 매직 스피드나 이런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굉장히 스티프니스가 높은, 얘가 나를 지지해줘서 나의 근력과 폭발적인 힘을 받쳐줄 수 있는 러닝화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